거래소를 분산해서 쌓아놓던지 아니면 요즘 뭐 루나클래식 스테이킹 하는데 그 스테이킹에다가 몇백 21세기의 세국 정책을 쓰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아만도TV 코라소니입니다. 돈 벌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거는 정보 싸움이고 본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빈곤 속에 풍요도 있고 항상 풍요 속에 빈곤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게 되는죠. 6개월 전에 루나가 망했었습니다. 대표가 권도현 대표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루나 쪽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 누나가 아닌 다른 누나의 ICU에 참석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그 누나도 잘 될 뻔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루나스타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상폐가 되고 사업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루나라는 어떤 코인이 14만 원, 15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거 옛날에 루나 엄청나게 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산 거는 그게 아니라 루나스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뭐 그 사이트에 그 카톡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비쌌습니다. 같은 이름끼리 뭐 루나는 그렇게 재벌이 됐는데 우리는 망했다고. 얼마 전에 이제 루나가 망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왜냐면 시총 260조가 넘는 회사가. 그런데 저는 그때 바이낸스 상폐 직전에 루나를 많이 샀어요. 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4만 원에 사고 누군가는 5만 원 사고 누군가는 10만 원 사고 또 뭐 그 전날까지 누군가는 만 원에 사고 누군가는 3천 원에 샀는데 보니까 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치 사도 망해야 그건데. 근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저한테 망한 코인을 왜 사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망했기 때문에 산다고 단순한 논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질러서 역시 바이낸스가 바로 상폐를 시키더라고요. 뭐 상폐된다는 설이 나고 나서 조금 더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가 바로 또 상장시킬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냥 돈 날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국내 그 거래소들이 바이낸스가 상폐를 시키니까 너도 나도 몇 월 며칠 날 상폐를 한다는 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바이낸스가 그 다음날인가 이틀 후인가 바로 또 상장을 시키더라고요. 재상장을. 그러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수량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다 보니까 루나라는 어떤 새로운 코인 루나2를 주면서 옛날 코인은 루나 클래식으로 가는데 에어드롭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빌에 에어드롭을 받았는데 뭐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어드롭만 받은 것만으로도 뭐 투자 비용은 거의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이낸스조차도 루나 클래식과 루나는 위험하다고 항상 이렇게 경고 문구가 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5대 거래소 중에 한 거래소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상폐를 안 시킬 거다. 루나가 피해가 가장 없으려면 루나가 살아나는 게 가장 피해가 없는 거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코인을 하다 보니까 코인을 뭐 오너를 고소하든 뭐 하든 의미가 없더라고요. 망한 회사의 오너를 법적으로 고소해서 받아낼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진실은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모든 투자의 진실은 회사가 살아나는 길밖에 내 투자금을 받을 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잘못되면 앞다투어 회사를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결론은 뭐냐? 회사를 빨리 문 닫게 하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사에 들어가고 오너가 구속이 되고 하면 회사는 바로 문 닫으면서 그 법적으로 그 어떤 고소를 대행한 법적인 분들만 돈을 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루나도 살아날 길은 루나 본래의 코인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5대 거래소 중에 하나가 그 말을 해서 한국에서도 한 거래소 정도는 살아남겠구나 했는데 한국에서는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랬던지 5대 거래소가 다 상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주위 분들한테 제가 코인을 물어보면 적은 소액 투자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루나가 0.1원 때 0.1원 초반 때에도 그 이전에도 그냥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이면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보다는 왜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이 뭐 2배 올라와야 100 투자해도 100 버는 건데 사실 코인 하는 분들이 그거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저녁에 술을 크게 먹어도 50만 원 100만 원을 먹잖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많이 사는 마음으로 이 정도 선에서 루나 클래식을 사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물어보면. 근데 뭐 저의 이야기를 듣고 산 분들도 있고 또 뭐 그 전에 제 이야기를 듣고 실패한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실패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코인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본 객관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는 거거든요. 제가 ICO 종목 중에 모 종목이 있는데 아주 뭐 CEO가 IC 쪽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전공했고 영어 유창하고 또 참여한 이사가 대기업사에 근무하고 또 코인이 그런 뒷배경에서 그런지 ICO를 하니까 뭐 앞다투어 매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오너가 거기서 번 돈으로 지금도 사업도 괜찮게 되는데 코인 사업 자체를 포기해버리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오너가 그렇게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자기 뒷배경을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를 모았던 오너가 다른 나라에서 회사를 적을 두고 그러면서 코인 쪽을 완전히 사업을 접어버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개인이 투쟁을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오너가 어떤 법적으로 빠져나갈 거는 다 해놨겠죠. 그러면 A형적으로는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군가의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또 거기서 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쪽 일을 통해서 본인들은 돈을 벌겠죠. 그러면 코인 회사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CO에 참여를 시켜서 회사는 잘 되는데 상장된 거래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사 직원들의 월급은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너 자체가 사실은 코인을 ICO에 참여한 그 코인을 띄울 의도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분석하고 한 누군가가 정보를 줬을 때 그분이 뭐 오너 마음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나요? 이렇게 투자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도 저는 앞으로도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어떤 요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루나 클래식을 볼 때 세계적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라든가 처음에 얼마 전에는 약 80군데에서 거래하더니 지금 보니까 100곳이 넘는 데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직 상장되지 않는 코인을 1,000원, 2,000원, 3,000원에 바이낸스에 몇 개로에 상장된다고 하면서 팔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 중에 10개 중에 1개도 바이낸스에 상장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100군데 회사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 없어지기가 이제 만든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것보다는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권장을 해드리는 건데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소액만 투자했으면 하는 게 저의 어떤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은 왕도가 없고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뭐 최근에 6배, 7배가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0.1원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0.78 이렇게 올라가고 뭐 0.6원, 0.5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코인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잘 팔아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뭐 1,000원 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1,000원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 개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뭐 몇천만 개 가지고 있으면 반은 팔고 반은 가지고 있고 근데 반을 어떤 목표 가격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점은 뭐냐면 차익 실현을 하다 보면 특히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기복이 크더라고요. 기복이 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되면서 뭐 이렇게 현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루나 클래식을 수량이 늘어나든가. 그런데 이 차익 실현, 즉 단타죠. 단타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하다 보면 본인이 심취이 돼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다 팔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물량이 딱 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너무 날아가 버리면 본인은 아주 적은 돈만 벌고 그 코인에 대해서 큰 돈을 못 버는 거기 때문에 항상 50% 정도는 불량미를 쌓아놓듯이 팔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항상 쌓아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소를 분산해서 쌓아놓던지 아니면 요즘 뭐 루나 클래식 스테이킹 하는데 그 스테이킹에다가 몇백만 개를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에 몇백만 개를 갖다 놓으면 그거는 뭐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스테이킹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도 뭐 20 며칠 걸리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루나 클래식이 치고 올라가더라도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도 좋고 떨어지면서 어떤 차익 실현을 해도 좋고,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많은 좋은 정보를 주시고 본인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이고 아니면 코인이고. 근데 이 한 가지 진실은 뭐냐,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갔다가 2천만 원으로 떨어지든 뭐 4분의 1, 5분의 1 떨어지면 그 정보를 준 분도 본인의 10배, 20배를 손실을 받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요. 또 제가 그전에도 파일코인도 2만 원대에서부터 추천을 해줬는데 그게 뭐 30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20만 원에 판 분도 있고 25만 원에 판 분도 있지만 100만 원 간다고 30만 원에 28만 원, 29만 원에 안 팔고 29만 원에 더 매수를 해서 지금 뭐 이 가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까먹은 분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뭐 누구 원망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은 본인의 판단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루나 클래식 뭐 더 갈 수도 있고 아닌 말로 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커뮤니티들이 생기고 또 많은 곳에서 거래를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바이낸스라는 곳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1위지만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는 코인 중에서는 거래량 1위가 루나 클래식이 거래량 뭐 거의 1위나 아니면 상위권에 있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바이낸스가 뭐 업비트가 상패를 하든 빗썸이 상패를 하든 루나 클래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나 클래식이 그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 거래소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활발함이. 그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 바이낸스의 루나 클래식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의 숫자도 늘리면서 활발함을 주는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업비트나 빗썸을 보면 그런 것들을 제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활발함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활발함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코인, 위험성 있고 기복이 심한 코인의 장점은 수익도 주지만 그 거래소에 활발함을 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도 루나 클래식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매수와 매도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바이낸스를 보거나 후오비를 보거나 이렇게 세계적인 거래소를 보면 어느 날 한글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화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쿄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한국어 방송이 나와.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도쿄 시청이 안 따지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디트로이트 공항에 갔는데 한국어로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권위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바이낸스나 이런데 다른 뭐 일본어 뭐 이름도 없는 나라 언어까지 다 나오는데 한국어가 없어. 굉장히 사실은 국가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한글을 알리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전 세계인들한테 한글을 홍보하고 한국 시험을 보는데, 아니 세계적인 거래소에 한국어를 없앤다고 그게 무슨 국가 이상이 쓰고
그게 투자를 못하게 막는 길인가요? 분명한 것은 코인을 거래하는 분들의 98%는 한글 안 와도 영어만 봐도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 한글 없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기 거래 못한다, 그 발상을 한 그 누군가가 한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글로벌 시대에 한국인들이 한국만 있나요? 미국 전 세계 다 있는데 그들은 그 한국어를 써놓으면 편하겠죠. 근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이 한글을 없애버리니까 괜히 일부 불편함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뭐 구글에서 딱 클릭하면은 진짜 번역물만은 못하지만 한글이 번역되는 시대고, 영어만 하더라도 거래하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테라스테이션의 그 스테이킹 영상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 투덜거리더라고요. 아니 뭐 한국인 대표이사인 거기에 영어가 한국어가 언어 선택에 한국어가 없다고. 왜 한국어가 없겠어요? 한국어를 쓰면 괜히 쓸데없는 트집을 잡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뭐 20개 거래소가 이제 한국을 차단한다고 하잖아요. 그 차단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잖아요. 한국어를 지원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를 하든 안 하든 한글 지원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거래를 막는다? 그거는 발상이 정말 어리석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 거래를 하든 안 하든 한국어를 써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고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이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 영어 쓴다고 니더를 가고 거래 안 한다라는 거 뭐가 틀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편협적인 사고, 즉 21세기의 세국 정책을 쓰지 마시고 정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코인을 통제하려면 코인을 정말 해보고, 통제가 아닌 피해가 정말 없는 책을 쓴다면 국가와의 실리와 국민들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은 해보지 않고 나쁘다라는 몰고 가서 빈대를 잡으려고 하니까 빈대는 안 잡히고 초간상칸만 늘 태우는 정책이 21세기 지금도 벌어지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우리에게 귀를 열면 행운이 있습니다. 늘 그 행운의 길을 여시고 본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도 본인이, 행운도 본인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더TV 코라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